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 연기금이 쓸어담고 있는 1.2조 단독 수주 이 주식 곧 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가 뭐냐? 바로 좀 건축,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이제 2019년에 서울의 주요 사업지라는 내용인데,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주요 사업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차이가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낡은 동네가 있잖아요. 낡은 동네. 그 동네를 싹 밀어버리고 아예 새로 동네를 만드는 수준을 재개발이라고 하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만 허뭅니다. 기존 아파트만 허물어서 그 아파트 위에 다시 아파트를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총 31곳 3만 40가구가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 총 34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크죠. 왜냐면 재개발은 이제 한 구역 전체를 전부 다 밀어버리고 뭐 도로도 다시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하는 느낌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만 밀어내고 거기에 아파트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주요 아파트 내역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강남에서 가장 메인 거점이라고 부르는 곳 바로 강남, 그 다음 서초, 또 강남, 그 다음 강동, 그 다음 이제 서초, 또 송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우리가 옛날에는 이 한강을 따라서 원래는 강북 지역이 잘 살았잖아요. 되게 예전에. 근데 어느 순간 메타가 바뀌면서 강남, 그러니까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이 잘 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대표적이죠? 바로 강남입니다. 그 강남 옆에 붙어 있는 이 송파, 잠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강남과 송파, 그다음 서초, 이 라인이 되게 잘 사는 라인인데, 자 여기가 지금 재건축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이 강남의, 즉 이 서울에서 가장 알짜배기라고 불리우는 이 땅에 지금 재건축,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상당히 많다. 자 그러면 재개발을 보면은 확실히 재개발은 이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북이 더 많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됐던 게 바로 강남인 거고, 그 전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 노후 지역이 많은 게 바로 강북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 수도권의 지금 재건축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 같은 부분은, 현재 수도권 노후 아파트가 많아서 재건축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많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실제로 착공이나 입주까지 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 부분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서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 소규모 재건축 등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장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다만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바로 공사비 상승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25년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가 이제 3.3제곱미터당 80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는 48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약 68%가 지금 현재 상승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가장 큰 이유가 되다 보니,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는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입장이 서로 지금 갈리죠. 그러면서 이제 멈추거나 늦어지는 쪽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줄로 제가 좀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할 곳은 엄청 많고 추진도 활발하지만 조합 갈등 때문에 실제 입주가 느린 것 뿐이지 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건축의 사업 절차를 한번 좀 찾아볼 건데, 자, 일단은 가장 먼저 기본 계획 수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신청을 해요. 자, 안전진단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현지로 당연히 조사가 나오겠죠. 조사가 나오고,
이제 안전 진단해 봤습니다. A에서 C 등급이 나오면 그냥 너네 유지 보수해서 살아. 그 다음에 D나 E가 나왔을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재건축을 요청하는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거의 30년 이상이 넘은 아파트들입니다. 30년에서 많게는 40년까지 아파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30년, 40년 전에 쓰던 그 건설의 기법은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미 오래될 만큼 오래돼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대부분 신청을 하면 대부분 D등급이 나옵니다. D등급. A에서 C등급이 나올 정도의 아파트가 굳이 신청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D등급이 나오고 이제 2등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곳은 거의 이제 2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등급 같은 경우는 즉시 이주,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할 만하다. 요 정도로 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을 받아도 된다라는 승인이 나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구역이 좀 지정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입주자라던가 혹은 뭐 투자자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면 당연히 조합원은 이 아파트의 입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를 시키고 착공을 합니다. 일단 여기 아파트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주비라는 것을 주면서 이제 완공될 때까지 좀만 기다려줘 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 그럼 이제 이주가 끝나면 착공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이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 이전에 뭐가 있죠? 바로 이 조합원들이 먼저 들어가죠. 조합원 전용이 따로 있습니다. 대신 조합원은 어떠한 부분을 내야 되죠? 바로 분담금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준공, 입주가 되면 조합 해산이 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그냥 말대로 뭐 저희 아파트 재건축 하고 싶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안전진단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후계획 정비구역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단지 너무 오래됐어. 진짜 이 구역에 약간 이 동에 분위기 장치를 망치는 것 같아. 이 단지 빨리 좀 해봐 하면서 이제 뭐 노후계획 정비 계획이라던가 뭐 정부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시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는 합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이 도대체 기업에 어떤 호재를 갖고 오고 나라에 어떤 발전이 있냐? 자, 일단 첫 번째는 대형 수주입니다. 대형 수주. 뭐 이제 건설자 입장 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단지 하나가 거의 조 단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이나 목동 같은 곳은 한 번 수주를 했을 때 몇 년치 매출이 확보될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아파트 경쟁에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돈을 몇 년치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금융 수익 확대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계속 들어가겠죠. 뭐 재건축 하나로 뭐 이제 뭐 이주비, 뭐 중도금 대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재건축 하나로 금융 상품이 줄줄이 붙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고소득과 소비층 형성이 되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돈 잘 쓰는 사람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주변 상권의 매출도 같이 올라가겠죠. 왜? 아무래도 이 신축 아파트에 뭐 들어가야 되는 가구라던가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많죠.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뭐 렌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고소득 소비층이 형성이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신규 상권과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제가 쉽게 예시를 들게요. 7개 동 정도가 있는 저층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 저층 아파트라고 하면 6층 이하 그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7개 정도 동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밀어버리고 여기에 30층짜리 3개를 세워요. 자, 그랬을 때 이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와 신축 아파트다 되게 좋겠다.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 동네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층에 사는 느낌보다는 신축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아무래도 좀 동네 이미지가 밝아진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생기죠? 상가라던가 병원, 뭐 학원, 카페 등이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배달앱 플랫폼. 일단 배달앱도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뭐 부동산 플랫폼도 당연히 많이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 뭐 생활, 서비스가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로 벌고 금융으로 벌고 입주민 소비로 버는 이 재건축 자체가 시장에 갖고 오는 기대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재건축 같은 부분은 조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보는 시선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약간 재건축을 무조건 막는다 막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공급을 늘리려면 필요하다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택지가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노후 아파트 정비 사업이 핵심 공급 수단이 되는 거죠. 이제 최근에도 정부 같은 경우에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투기와 집값 자극은 막겠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기대감에 집값 상승을 유도를 하죠. 아무래도 뭐 압구정이라던가 목동, 여의도 같은 곳들 보면은 재건축 이슈로 집값이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느낌이죠.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겠다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정부나 여당 같은 쪽은 공급은 필요하지만 재건축 이익이 특정 조합원, 투자자에게 과하게 몰리는 건 좀 경계를 하고 있고 이제 약간 막겠다라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는 높이고 공공성은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비 사업 절차를 줄이고 속도를 내자는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6년에도 정비구역 뭐 지정 전에 이제 추진위 구성 허용 등 사업기간 단축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순서가 있죠. 그 순서 중에 몇 가지는 이제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좀 이런 느낌인 거죠. 대신에 이제 그냥 풀어주는 건 아니고 이제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같은 좀 조건을 같이 보려는 시선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 뭐 개발 이익, 환수, 실수요자 보호 같은 조건을 같이 보려는 시선이 강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 때는 어땠냐? 윤석열 정부는 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좀 적극적인 부분을 많이 보였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뭐 이제 분당, 일산, 뭐 평촌, 삼본, 중동 같은 일기 신도시를 계속해서 이거는 재건축도 하고 계속해서 바꾸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지금 건설 회사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지금 현 정권보다는 아무래도 전 정권에 조금 더 호감이 있었겠죠. 왜냐? 계속해서 재건축 쪽을 많이 풀어줬던 것도 사실이다 보니 그때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인근도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곳입니다. 실제로 여기가 제가 막 정확하게 뭐 지명이라던가 뭐 지역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이제 여기 뒤쪽으로는 좀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큰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평수도 엄청 넓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9평이라고 얘기하는 34평이 스타트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반대편 같은 경우에 이쪽엔 저층이 엄청 많아요. 저층도 엄청 많고 다세대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 라인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여기를 지금 현재 재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거주 지역은 현재 시에서 좀 재건축을 묻겠다라는 조금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정부라던가 뭐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참고로 저는 매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권의 시선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한 2년 전에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좀 아쉽게 안 되면서 좀 밀렸는데 그때 당시에가 이제 윤석열 정부였는데 그때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안전진단만 통과를 하면은 바로 이제 뭐 신탁이던 신탁사던 혹은 조합원이던 선택해서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재건축을 기대를 했었죠. 근데 하지만 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선이 아무래도 이 재건축 같은 부분은 정부의 시선이 많이 중요한데 그래도 이 윤석열 정부도 그랬지만 이 이재명 정부도 지금 이 재건축을 나쁘게 보진 않고 사실 이게 좀 반대되는 시선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재명 정부가 좀 원하던 게 뭐였냐면 바로 민간 주택들이 조금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으로 뭐 LH나 이런 데서 지어서 주겠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라의 아파트를 국민에게 임대를 해주는 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또 막 집도 많이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 뭐라 그러죠?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전에 팔아라 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재건축을 시선해서 좋게 보진 않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건축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밀어주는 그런 추세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추천주는 뭐냐? 바로 DLENC입니다. DLENC. DLENC 같은 경우에 저는 목표 주가를 한 15만 원 정도 선으로 보고 있고, 자, 목동 6단지 그 어딘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동 6단지가 이제 여의도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있고 여기에 목동 야구장이 있어요. 그 이제 옛날에 구 넥센이 사용하던 현 키움 구 넥센이 사용하던 이 목동 야구장 맞은편이 바로 목동 6단지입니다. 목동 6단지. 자, 여기에 이번에 단독 입찰 신청을 했어요. 약 1.2조 원대 매출 확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크로 브랜드의 가치가 좀 아무래도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어요. 아크로라는. 거기를 아크로 목동 리젠시를 좀 제안을 하면서 강남 중심권이던 아크로 이미지를 목동까지 좀 핵심적으로 입지를 넓히는 효과가 좀 아무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목동 단지 수주전에서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동 신시가지 전체가 약 2만 6천 가구 규모이기 때문에 목동 6단지를 가져가면 이제 나머지 단지 수주전에서도 이미 목동에서 선택받은 시공사라는 레퍼런스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목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막 저렴한 그런 지역도 아니고 꽤 나름 부촌입니다. 목동도 부촌인데 이 목동에 아크로 대형 단지가 들어서면서 아크로 1단지, 아크로 2단지 이런 식으로 신축 하이엔드 브랜드가 생긴다면 이것은 당연히 수주전에서 유리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가치적 설명 좀 한번 봐보시면 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 약 7조 9천억 정도, 24년 8조 3천억, 그다음 뭐 25년 뭐 이제 7조 4천억, 그다음 이제 26년 예상이 6조 9천억 정도인데 매출액은 줄었다 좀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늘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바로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이제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게 얼마를 벌었는지도 중요한데 그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남겼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즉 마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오히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늘고 있죠. 자, 보시면 3,700억 정도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25년에 3,700억 정도가 남았다. 그러니까 7조 4천억에서 뛸 거 다 띄고 뭐 직원 인건비 주고 뭐 하고 3,700억이 남았다. 근데 8조 3천억을 팔았을 때는 2,200억 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당기순이익, 즉 마진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액은 줄어도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일 수는 있어도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높아졌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고, 만약에 목동 6 지금 현재 목동 6단지 아무래도 단독 입찰이다 보니까 수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주가 된다면 자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 1조 2천억이 여기에 플러스가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현재 매출이 6조 9천억에서 1.2조가 더 붙는다 치면 8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25년의 매출은 넘겠죠.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오늘은 또 외국인이 또 담기 시작을 했지만, 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지금 연기금이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습니다. 연기금 쓸어담고 기관도 많이 담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뭐 재건축이라던가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중동 재건 이슈입니다. 그런 것이 맞물리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DLENC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재건 이슈가 끝나도 재건축 시장에서 계속된 실적이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연기금이나 뭐 기관, 그 다음에 금투 이런 데서 좀 주워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차트를 봐도 이미 전고점을 계속해서 찍고 있죠. 찍고 내려오고 있죠. 아무래도 좀 저항선이 있는 것 같고, 매물대를 봐도 약간의 저항선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2만원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주 바로 DLENC입니다. DLENC 15만원 15만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LNC고, 자,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내일 또 좋고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 끝.